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자입니다. 어느새 또 이제 저녁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마지막 시간이 왔으니까 천혜장도 짤막하게 방송 올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참 빨리 가네요. 보니까 비도 많이 오고 뭐 이제 별로 좋은 소식들은 안 들리고 기쁜 소식과 즐거운 이야기들로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요. 저는 좀 그런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쁜 소식과 희망적인 뉴스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희망을 먹고 사는 분들인데 희망이 아니면 절망적인 소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 들지 말고 또 자신감을 갖고 한번 힘차게 한번 살아보도록 하자고요. 오늘 그 코스피는 외국인하고 기관애들의 동반 순매도에 2610선에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달 미국 통화정책 결정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지난주 주가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다 보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도 지수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코스피는 전일 대비 9.30포인트 떨어져서 2619.0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기관하고 외국인들, 기관애들이 한 2,300억, 외국인들이 한 1,966억 정도 팔아치웠네요. 개인들은 4,260억 정도 사들였고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뭐 개미들만 뭐 바글바글 몰리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6% 넘게 상승했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였어요. 1,520억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 외인들은 털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비쌀 때 팔고 나가자 해가지고 나간 것 같고 이어서 뭐 이수페타시스 323억, 삼성 SDI 320억 이렇게 순이었어요. 반면에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역시 삼성이에요. 외인들은 삼성전자 많이 삽니다. 1134억, 334억 많이 샀죠. 그리고 삼성전기 485억, 코스모신소재 198억 정도 샀네요. 보니까. 기관애들은 그 순매도 상위 종목 보니까 포스코홀딩스를 좀 샀더라고요. 810억 정도 샀고 LG엔솔을 한 236억 정도 샀어요. 반면에 삼성전기 318억 정도 이제 순매수했고요. 죄송합니다. 기관애들이 팔았다는 겁니다. 포스코홀딩스 LG엔솔을 팔았고요. 삼성전기를 샀네. 318억 정도 가장 많이 사들였다. 업종별로 보니까 건설업, 철강금속, 비금속, 광물 등이 좀 올랐고 특히 우크라이나 그 재건 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것이다. 그런 기대가 건설업종에 좀 주가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반면에 전기가스 1.9%, 운수장비 1.8%, 보험 1.7% 정도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9개가 떨어졌어요. 포스코홀딩스가 유일하게 아까 6%대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 뭐 SDI, 현대차, 기아 2%대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 코스닥은 전일 대비 2.01포인트 올라서 898.29로 마감을 했고 뭐 개인들, 외국인들 각각 1,000억, 441억 정도 순매수했고 기관애들이 한 1,471억 정도 매도했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니까 포스코DX, 펄어비스 등이 한 3%대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셀트리온제약 등이 한 2%대 하락세를 이제 기록을 했죠. 이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06% 정도 올라서 1,266.60원으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가상자산은 가격은 하락세인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비싸움에 따르니까 오후 3시 58분 기준 비트코인 0.56% 떨어져서 3,884만 2천원인데요. 가격 형성됐네요. 이더리움도 한 0.68% 내려서 247만원 정도, 리프로 2.8% 빠져서 959원 정도 하는 것 같네요. 예전에 비트코인 4천만원 돌파했는데 지금 다시 또 빠져가지고 현재 3,800만원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증시는 보니까 유럽이 좀 빠지고 있네요. 보니까 영국도 현재 한 0.27% 빠지고 있고 프랑스 1.3% 정도, 독일도 현재 0.58% 정도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이 현재 빠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썩 좋지 않네요. 보니까. 필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토요일 날 좀 빠졌기 때문에 오늘도 과연 빠질지 오를지 상당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지금 보기에 썩 그렇게 장이 뭐 좋다 나쁘다 하기가 참 아리까리합니다. 저도 이게 잘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뭐 오를 듯 할 때 보면 또 빠지고 빠질 듯 할 때 보면 또 오르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힘든데 오늘도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아요. 비트코인인데 그래도 저는 토요일 날 좀 빠졌기 때문에 약간의 그 기술적인 반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기술적인 반등은 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환율은 1267.50, 5.5원. 많이 빠졌어요. 환율이 지금 계속 빠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좀. 이게 너무 빠지고 있고, 달러 일본엔도 138.69엔 소폭 상승했고, 유가는 75.42달러. 좀 하락을 했네요. 일본 엔화 916.59원, 유로화도 1424.23원, 중국 위안화도 빠집니다. 176.68원. 휘발유는 올라요. 1581.99원, 국제 금값은 1964.4달러. 국내는 좀 빠집니다. 79,795.49원 소폭 하락을 하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 10년물은 지금 3.7790이에요. 3.7790. 3.8대, 3.7대에서 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다우도 보니까 34,417.5, 0.27% 정도 현재 빠지고 있고요. S&P 한 0.16% 빠지네요. 4,458. 나스닥도 현재 0.07% 소폭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내일 좀 나스닥 좀 빠지겠네요. 보니까 선물전 좀 빠지는 거 보니까 빠질 것 같고, 우리 삼성전자는 73,300원 잘 버티고 있습니다. 좀 반등 왔기 때문에 잘 버티고 있고, 내일도 73,000원대에서 막 아주 지겹고 막 짜증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겁니다. 이거 오르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62,200원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좀 빠졌다가 올라갔다 막 계속 하고 있어요.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아리까리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주도 6만원대에서 잠시 좀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지겹고 재미없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요즘 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낮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요. 이 반도체가 뭐 턴어라운드, 장비주들이 조금 뜬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반도체 업황 이제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반도체 장비주들이 일제히 반등을 한다는 거죠. 뭐 에코프로 등 2차전지 소재주에 쏠려있던 코스닥 시장의 온기가 이제 반도체 장비주로 퍼질 거다, 그런 전망도 있는 것 같아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17일 코스닥 시장에서 13% 정도 올라서 21,450원에 장을 마쳤고, 뭐 테스, 유진테크, 뭐 테크윙, 원익 IPS, 그리고 원익 머티리얼즈, 이런 등등 기업이 있는데, 하여튼 다른 반도체 장비 소재주들도 나란히 현재 빨간불을 켜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주가는 대부분 2021년 초에 고점을 찍은 뒤 내리막을 탔어요. 이 반도체 공급 과잉으로 전방업체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로부터 수주가 뚝 끊기면서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익 IPS 주가는 21년 4월에 그 59,300원까지 올랐는데, 지난해는 9월 21,600원까지 반토막 나더라고. 3분의 1 토막 났고, 최근에 반등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현재 33,450원 정도 보여주고 있네요. 21년 고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도 올해 3, 4분기에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 정보업체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D램하고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완화됐다고 하죠. 오는 4분기부터는 회복 가능성이 있다. 하여튼 그렇게 분석을 하는가 봐요. 가능성이 있다. 삼성의 폴더블폰 신제품이 조기 출시되고요. 애플도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이 반도체 수요는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에요.
그래서 유진테크의 올해 영업이익도 보니까 작년보다 29% 줄어든 536억 정도로 보는가 봅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758억으로 21년 실적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 에코프로나 LNF 등 코스닥 2차전지 관련주의 바통을 이어받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막 거의 순환매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뭐 반도체 뭐 좋아하는 분들은 같이 가는 거고, 아니다 싶은 분들은 그냥 빨리 떠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괜히 잘 모르면서 질질질질 가끔 끌려다니면서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그 바보 같은 짓이니까 절대 그런 마인드로서는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